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긴 연휴 동안 체력을 다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푹 쉬는 동안 시장도 체력을 잘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내 양대 증시가 시원한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도 저PBR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유난히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저PBR 관련된 종목들은 오후장에 탄력이 다소 반납된 반면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좋은 이슈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내일 이 시장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핫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안 나오고 있네요. 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잠만 잤습니다. 왜요? 네. 왜 잠만 주무셨어요? 세뱃돈도 주고 하셔야죠? 세뱃돈은 이미 많이 주고 왔죠. 네. 표정이 어쩐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지갑이 많이 가볍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의 지갑을 또 두둑히 해주셔야죠. 네, 그래야 할 겁니다. 네. 저번 주에 설 이후에는 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역시 맞았네요. 이게 근데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네. 847.37포인트를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하단 박스권에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는 저PBR 관련주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받을 수 있는 M&A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이 한 큰술 끼얹어졌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검찰에서는 항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시간에서 흔들리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명절 전까지 흔들림 없이 아주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끔 네. 지수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반도체 관련주 괜찮겠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슈가 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유심히 지켜보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15분 동안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15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하트뽀뽀 어피치님의 종목 롯데지주입니다. 41,600원에 매수하셨고요. 어느 선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비중이 안 나왔네요. 롯데지주 오늘 종가는요 33,000원입니다. 롯데지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도 시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주회사들이랑 다르게 롯데지주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군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한정된 부분 그리고 더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동력원으로 작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저항을 분명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3만 원은 넘어서 4만 원 근처까지는 와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자,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43,650원이었었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41,650원까지 낮아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선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선이 어디냐면 제 생각에는 39,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수익을 내시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39,0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정리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갔을 때 진입하지 않으신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자,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점이 어떤 식으로 낮아질 것이냐? 첫 번째,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런데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갔죠. 고점이 낮아진 상황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저 PBR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1,650원 부근까지 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까지 안 오고 39,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될 경우 여기에서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횡보하고 주가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43,650원에서 지금까지 걸렸었던 이 시간 얼마입니까? 2년이죠. 이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39,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거나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적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고요, 4,2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입니다. 네, 인성정보가 의료 AI와 관련돼 있고, 또 원격 의료가 대중화된다라는 공시와 함께 주목받았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성정보는?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인성정보가 4,280원입니다. 4,280원이요? 네. 자, 인성정보는 제가 정말 잘 아는 공부 열심히 했지만 항상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성정보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가격 구간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릴 경우에 주가가 내려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또 인성정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과거 시점으로부터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 4,2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2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내려와서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비중이 35%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최근 만들었었던 저점보다 조금 더 낮춰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3,225원인데 3,225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왜? 최근에 AI 관련주들, 의료 관련주들과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 올라가는 모양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없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인성정보의 관점과 다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4,28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자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3,225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올 때는 손절하시고 이 종목은 다시 들어가셔야만 하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은 2,300원 아래입니다. 그 가격에서 진입하셔서 어디에서 익절을 하느냐? 간단하죠. 내가 손실본 이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이 나올 때 4,000원을 넘기는 순간 익절하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못해도 4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만 하는 종목이 인성정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꿀방님의 PPI입니다. PPI 종목이고요. 매수가 2,555원입니다. 20% 비중이 있고요. 회복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어요. PPI 오늘 이재용 삼전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6G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시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 PP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한순간에 크게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네. 많이 되실 텐데 뉴스를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뉴스가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자, 그런데 지금 PPI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2020년과 2021년에 적자였던 게 2022년에 약간의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작용을 했는데 2023년에 적자로 마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지저분하게 보여지고 있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자, 아래로 내려와서 저점이 이탈됐습니다.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147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이 종목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전에 온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셔야만 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6G 관련주 주가 이슈 있다 하지만 제가 통신 관련주, 6G, 5G 관련주, 4G, 3G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엮여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통신주들입니다. SK텔레콤, LG, KT 같은 통신 관련주들 왜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국민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공사, 수주를 받고 그로 인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더 이상의 매출 수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가기 매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PPI 현재 좋은 공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G 관련주들은 본전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16,490원 매수가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차트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작년 9월에 21,8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전망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의 이슈도 있고요. 주가가 네. 상승할 만한 또 다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만큼 탄력을 받아줄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상단 박스권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왠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맞겠지만 네. 지금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 장비 관련주의 수혜가 있을 때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래야만 네. 이 종목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증가됐습니다. 흑자를 전환했지만 2023년에 적자로 기록할 가능성까지 염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두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이 달라붙었는데 오늘 이전에 6거래일 동안 매도가 잡혔다면 해당 종목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양매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간의 단일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어떠냐? 자, 1.64% 정도 빠졌는데요. 외국인들이 빠질 때 손절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다면 투매가 조장될 겁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면 RS 오토메이션은 22,400원 넘기면서 주가를 더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아직까지 상승이 본격적으로 출발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GC셀입니다. 56,000원 매수가고요. 30% 비중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GC셀 역사적 신저가가 작년 10월 20일 28,4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뚫리다가 이제는 좀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더니 또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GC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은 지 3개월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한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증권사에서 GC셀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 겁니다. 증거금 100% 종목이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GC셀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업이익이 2023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 만들었었던 매출액만큼 영업이익만큼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방송 말 초기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매크로성 이슈지만 그 매크로성 이슈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주가가 올라갈 때 비만 치료제는 결국 제약바이오 테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의 상승분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6,000원 나쁜 매수가는 아닙니다. 나쁜 매수가는 아니지만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주가의 하락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56,000원을 넘게 된다면 익절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7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C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6,90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물을 탈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네. 이렌시스 오늘 종가 6,210원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밍 좋게 매수 가격이 많이 높으셨지만 제가 이런 자리들에서 진입하시는 시청자분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 6.44%가 상승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 이렌시스는 충분히 종가 베팅 할 만한 종목이었다라는 것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갭이 뜨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뭡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윗꼬리를 잡아먹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이렌시스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날 설날 전 마지막 거래일에 갭을 띄우면서 만들었던 6,380원을 내일 시가에서 넘어갈 때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이 이렌시스였는데요. 6,430원을 강조를 해주시다가 시간이 딱 마감이 됐는데 6,430원이 오늘의 고가 부근이에요. 네. 이 고가를 넘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넘어가는데 네. 왜냐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6,430원이 지켜진다면 네. 전고점이 되는 얼마입니까? 7,200원 그쵸? 단까지 내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그만큼 내일 엄청난 파급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하나 문제가 되는 건 1월과 2월 달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중 70% 이상의 종목이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석, 구정, 마지막 거래일에 이미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그 음봉의 시가까지 잡아먹는 캔들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 연속으로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와 더불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도 그 매물들을
누군가가 모조리 씹어먹고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오.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610원에 지금 이렌시스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또 전고점인 7,220원도 넘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푹 쉬고 오는 동안에 AI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고 관련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렌시스랑 마찬가지로 좀 시세를 좀 많이 내줬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로봇의 반격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많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테마는 오전장과 오후장이 같았는데 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맞겠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였을까요? 세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저 PBR 관련주. 다섯 번째는 전장입니다.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 소부장 마찬가지 이쪽이었는데 자 그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로 봤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됐었던 건 반도체와 2차 전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부터 공격적인 M&A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들과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왜? 샘 알트만이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비교되는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꼭 승기를 잡아야 되는 건 AI와 로봇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TSMC를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운드리 기업인 파운드리 중에서 전 세계의 탑인 TSMC를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인력과 또 자금 그리고 기술력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 이민청에 대한 설립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꽤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봇 관련주들과 AI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 또 다른 인건비를 투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인도나 아니면 미리 진출해 있었던 베트남 이쪽으로 가서 새로운 영토 부지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죠.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왜? 평택에 이미 공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용인에도 대규모 단지가 증설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 쪽에 치중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팹리스 쪽으로 봤을 때 AI는 경쟁력 충분히 확충할 수 있을 뿐더러 로봇 관련주 M&A를 통해서 그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주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고요. 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가장 중요한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쵸.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매도의 물량이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승 추세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긴 하시겠지만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면 네. 에코프로 여기에서 멈춰지고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50만 원 쉽게 깨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이 아니라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오늘 좀 안 좋은 성과를 보였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제는 다시 확실한 대장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던 게 HPSP 4위로 시총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 핵심적인 부분은 반도체는 뜨는 해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지는 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2차 전지 그래도 아직까지 파워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조금 네. 혼란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2024년만 놓고 봤을 때는 지는 별이 맞습니다. 왜? 2023년에 이미 해먹을 거 너무 많이 해먹었고요. 테슬라를 등에 업고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그 모멘텀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 2024년에는 그 기대감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전기차의 판매량이 점차 증가될 것이고 이제는 진짜 내연기관 차량들이 점점점 희소해지다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전기차를 사야만 하겠네. 그런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니 우와, 자율주행이 이만큼이나 발전했다고? 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됐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차가 나오고 얼마 안 된 순간부터 생각했었던 거, 전기차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는 주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절반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2024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재생되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턴 전기차의 신규 구매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에서 뉴스로 이렇게 빵빵 크게 때려주면서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 3분기 실적이 2024년으로 넘어갔다, 4분기 실적도 적자로 나오겠고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것이 모두 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B2B식 어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4년으로 모두 몰려갔는데 그렇다면 2024년을 기대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HPSP도 마찬가지고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말던 상관없이 고점을 찍고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차 전지, 전기차 분명히 투자하신 현재 상황에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전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만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으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지만 내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투자의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리튬만 아니라면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본전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에코프로일지라도 말이죠.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기법 예시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건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더 있네요. 네. 자, 첫 번째는 짧게 초전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신성 델타테크는 이미 고점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그에 반해서 못 올라가고 있었던 파워로직스, 서남, 서원, 덕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초전도체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신성 델타테크, LG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은 큰 폭의 하락 또는 하한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CC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라는 그 타이틀 이외에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사업군도 영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CCS는 아직까지도 작전주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눈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CCS는 경고 딱지도 붙어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번 이슈가 나왔었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큰 영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삼부토건의 주가는 항상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종전이 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삼부토건을 시장가로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종전이 확정된 다음의 얘기입니다. 왜? 언제 갑자기 내용이 바뀔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우크라이나와 푸틴 간에 러시아 간에
종전 협상 내용에 따라 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언제 어디까지나 재건이 시작될 수 있는 밑바탕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밑바탕의 작업은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종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업종들 중에 투자의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마지막 내용이 딱 귀에 박히는데요. 종전이 확실하게 선포가 되게 된다면 재건 테마는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법 예시 종목이 오늘 시총 4위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HPS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쉬는 동안에 반도체 관련된 좋은 이슈들이 워낙 많았어요. 오픈 AI의 투자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나 좀 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HPSP 오늘 정말 잘 갔거든요. 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게 포착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수소 어닐링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웨이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공정 세척할 때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HPSP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인상적이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작년에 8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에 모든 종목들, 모든 지수가 다 같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야만 정상이었는데 HPSP는 그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네. 그런데 버텨내면 안 되는 섹터죠. 반도체였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흐르고 반도체도 흐르고 초전도체도 흐르고 모든 종목들이 다 흘렀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관련주 전부 다 흘렀습니다. 심지어 로봇 관련주 10월 4일 날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었던 종목은 HPSP였죠. 네. 그리고 나서 포착된 토르 기법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이 뜨기 이전까지, 이번에 뜨기 이전까지 토르 자리가 4번이 나왔는데 4번 다 상승세로 이어나갔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월 17일 날 포착이 됐는데 지수와 종목들이 저점을 찍었었던 날짜는 10월 26일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2거래일 전부터 바닥을 잡기 시작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포착이 되고 나서 지수가 빠질 때 내려왔지만 큰 폭의 하락이 없었고 다시 회복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보십시오. 120일 차트입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 지수가 빠질 때는 갭을 띄우고 음봉, 갭을 띄우고 하락 그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캔들의 모양이 지저분한 것처럼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부터였습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을 잘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황금색 수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없죠. 네. 그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여기에서부터는 익절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62,400원까지 찍었다가 오늘 종가가 59,30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상승은 76.77%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 수익을 못 만드셨을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69%의 수익까지는 안정적으로 만드실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은 만들 수 없었던 종목이다. 다만 익절 자리를 못 잡으신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가 가격보다 낮으신 분들이라면 약손절을 하더라도 하루는 더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상단으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거래대금이 줄어들 텐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도 오늘의 종가인 59,3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 주느냐 아니면 음봉이 나오느냐 그것을 보셔야 될 것이고요. 하루만 더 보는 겁니다. 양봉이 나왔다면 그 다음 날까지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와 반대로 전날에 음봉이 나왔다면 수요일이겠죠. 수요일날 음봉이 나왔다면 목요일날 종가는
59,300원 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매도하는 타이밍은 결국 목요일 날 종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내일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와서 59,300원 위에서 끝났고 네.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갭을 띄우면서 수요일 날의 종가 가격 위에서 끝난다면 목요일 날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더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남아있을 뿐더러 갭을 띄웠다라는 건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거래 대금이 또 한 번 줄어든다라는 것이겠고 갭을 띄웠는데 음봉이 나오지 않고 아랫꼬리만 달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목요일날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익절할 필요가 없이 좀 더 지켜볼 수 있으며 우리가 만에 하나 윗단에서 매도를 못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익절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냐? 59,3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는 혹은 종가 기준으로 59,000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익절하거나 약손절하면 그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HP, SP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최고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아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종가 부근을 지켜내 주는지를 목요일 장 마감할 때까지 살펴보시고요. 목요일 날에 이 종가 부근을 계속해서 이탈을 한다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 부근을 계속해서 지켜내주면서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면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코너 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롯데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2월 5일에 들어갔는데 목표가까지 정말 얼마 안 남긴 상태거든요. 네. 지금 한 250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롯데지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코너 때 이미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가격까지도 또 네. 제가 목표가를 또 이게 노란톡방에서만 언급드리는 내용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제가 또 들고 오질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또 하필이면 리뷰 종목입니다. 이미 수익을 만들고 그쵸.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미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39,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다만 올라갈 때 브레이크가 잡힌다면 그 아랫단에서도 익절할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익절하는 타이밍을 알고 싶으시다면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롯데주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면서 현재 PBR은 0.31입니다. 0.31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이면서 지주 사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주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급격하게 올려버린다면 빠르게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간다면 저 PBR 관련주들을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첫 번째로 리스크가 생기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기관들이 빠져나오면서 코스피에 있는 저 PBR 관련주들로 수급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기관들이 연속 3거래일 매수를 하니 외국인들이 그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오면서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이라는 지지를 확충하지 못하고 주가를 올리기에는 롯데지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급이라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밟고 올라가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데지주는 단기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밟아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지금 차트의 모양으로도 5일 이동평균선을 밟아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혹여라도 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더 크게 불러일으켜진다면 롯데지주는 20일 이동평균선, 10일, 20일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눌림목의 구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롯데 지주를 목표가 39,000원까지 바라보시고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롯데 지주가 이제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미래의 산업을 좀 네. AI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오프닝 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 AI가 결국에 미래 산업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롯데 지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매출 만들고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크게 호되게 당하시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한답니다. 네. 근데 그게 삼성전자랑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매수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여쭤봅니다. 이 종목 왜 사셨습니까? 삼성전자랑 연관이 있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십니다. 내용이 확인되고 나서 주가가 바닥 디딜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왜? 그러면 제가 한번 엄포 드리겠습니다. 저 내일부터 삼성전자에 취직해서 저 반도체 공장에서 HBM3 만드는 이사로 재직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네.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안 하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롯데지주가 AI 사업을 한다고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을 했으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데지주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때 그때 진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주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해올 수도 있을 그쵸. 것이고요. 아니면 시비 발행을 통해서 타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로 인한 투자 전략보다는 저 PBR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더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뭐뭐 할 거야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결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리뷰 종목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툴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종목이 올해 좀 쭉 빠졌어요. 1월 네. 때부터 쭉 밀려 내려와서 오늘 그래도 반등 보여주면서 10%까지 고점을 만들었던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딱 1,000원 부족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까지 총 2번입니다. 제가 툴젠을 언급드린 게 총 2번인데 첫 번째는 작년에 네. 유전자 가위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기 그쵸. 시작하는 그 찰나에 잡았었어요. 왜 잡았느냐? 아시아권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유일하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관련주로서 유일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가위와 연관성은 없으면서도 같이 가고 싶어 했었던 종목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종목들이 무엇이냐? 바로 유전자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젠, CTC 바이오, 인트론 바이온 등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 툴젠의 포착된 자리는 바로 메가토리 기법입니다. 그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툴젠은 이제 바닥을 잡고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테마로 다시 한번 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은 유전자뿐만이 아니겠죠. 제약 바이오 테마는 모두 다 해당이 될 텐데 네. 그 중에 유전자와 항암 관련주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작 해봐야 수익률이 10% 조금 넘습니다만 이 정도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제가 생각하는 대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예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그 계단의 모양을 저도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기술적으로 매수했지만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유전자 가위 관련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대응해야만 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겠죠.
네, 툴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끝날 종목이 아니라 메가토르 기법이 떴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다. 정고점이 5,49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그래도 잘 갔죠.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워낙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빵빵 터트려 주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 종목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내려왔으니까 데드캣 바운스로 조금만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이고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볼 텐데요. 600일 차트로 봤을 때에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의 저점은 이탈되지 않은,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바닥은 같으나 고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고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상승분에 상단에 있는 저항 가격,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10%가 조금 넘는 그 가격 구간에서 약수익을 보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라면 결코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그 약수익을 보더라도 에이펙트는 이번에는 맛깔나게 정리할 수 있다. 왜?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 훈풍이 불어올 때 에이펙트 못 올라가면 섭하지라는 제 투자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폭으로 내려앉았지만 바닥이 잡히고 양봉에 음봉에 양봉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갭까지 뜨고 토리 기법까지 떴다면 이 종목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해 보신다면 에이펙트는 3,855원 오늘 종가입니다. 3,855원 아랫단에서는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가 부근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에이펙트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훈풍이 에이펙트로까지 반드시 전해진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폰이 이제 접는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죠.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파이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 관련된 종목으로 국내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고점이 11,000원대 부근까지 갔었기 때문에 오늘 시세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자,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공개할 때 그로 인한 이슈로 파이넴텍은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로 비전 프로에 대한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거래대금을 보십시오.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는데 한번 주가를 큰 폭으로 뺄 거고, 빼면서 미수 거래자들과 차익 실현 거래자들을 다 털어내고 가겠다라는 심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애플에서 드디어 폴더블 폰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에 착수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세대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 때에는 과연 갤럭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시장 동향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생산 개발해 낸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써보고 싶은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이넴텍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우리가 애플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애플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공개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8월과 9월 달쯤, 그쯤에 재료가 소멸되면서 파이넴텍이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12,270원이라는 고점을 넘겨놓고 주가가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는 상대적인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야만 파이넴텍이 9월 달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올려놓고 내려와서 바닥 구간에서 놀다가 고점을 못 넘기고 고점을 낮추듯이 놀다가 6월, 7월, 8월, 9월 찍고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놓고 재료가 소멸되면서
내려와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오늘도 역시나 단기간에 2번 뜬 겁니다. 토르시노가 2번 뜬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도 수익을 냈었고 이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전 토르시노가 떴을 때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단계적으로 보시면서 9월 달에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이번에 수익을 만들어내서 파이nem텍이 정말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을 여러분들께 갖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기법도 떴으니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제 진입하느냐? 마찬가지로 10,000원 깨고 내려와서 9,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가격인데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우리는 9월까지 이미 뭐가 있습니까?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그쵸. 것이죠.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으로도 가시는 게 아닙니다. 짧게 수익을 보고 나와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파이nem텍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랜만에 증시가 날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잘 버텨주고요. 시세를 잘 내줬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CPI를 대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C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지켜보시면서 내일 시장도 꼼꼼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